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활용의 기초, 돈 한 푼 안 들이는 구글 클래스룸 활용 방법에 대해 영상 촬영 중인 장우초 교사 이창환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만들다 말았던 평가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 거고요. 그 전에 공유 문서를 제작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리고 이제 설문지나 평가 결과가 피드백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확인하고 이제 피드백하고 반환하여 재평가의 기회를 주는 방법이 또 구글 클래스룸에서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까지 영상을 촬영하겠습니다. 장단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으니까 간단하게 공유 문서가 뭔지 설명드릴게요. 이제 공유 문서는 저희가 흔히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나 엑셀 있죠. 그 파워포인트까지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 건데요. 여기까지만 들어보면 뭐가 특별한가 싶은데 단순히 완성된 문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줘서 저희가 학교에서 하듯이 알아서 뭐 컴퓨터에서 해라 혹은 뽑아서 활동지로 해라 이런 게 아니라 한 문서에 컴퓨터상 혹은 아이들이 쓸 때는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이겠죠. 그 기계 안에서 한 문서에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서를 수정하고요. 그리고 또 한 문서에서 뭐 제가 수정하고 2번 선생님이 수정하고 3번 선생님이 수정하면 그게 동시에 반영이 돼가지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MS 오피스나 한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구글 오피스라고 해서 다른 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사용하는 것보다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기능을 새로 찾아야 되고 표를 만드는 것도 일반 한글이랑 다르고 막 그러니까요. 이제 불편한 감이 있는데 이제 좋은 점은 학생이 모두가 등교하면 모둠 활동지로 할 수 있는 그 간단한 일들이 온라인 학습에서는 되게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공유 문서를 이용한다면 온라인상에서 모둠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거를 실습으로 보여드릴게요. 공유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은 이렇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퀴즈 과제로 만들었다면 이번엔 과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이 과제에서는 아이들이 잠시만요. 제목을 제가 입력하고 1교시 뭐 국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만들기에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있죠. 나머지도 다 뭐 가능은 한데 이 세 가지 중 문서,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를 사용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문서는 저희 워드 프로세서고요. 다음 프레젠테이션은 PPT, 파워포인트, 그 다음 스프레드시트는 엑셀입니다. 이제 보통 초등학교 수준에서 협업을 한다 치면 문서나 프레젠테이션을 자주 사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서를 이렇게 하고 두서없이 이걸 만약에 일모듬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일모듬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생각을 모둠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하고 밑에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줍니다. 물론 이 한글이 아니죠. 워드의 기능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드릴 게 많긴 한데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하게 이런 것들이 있다, 활용할 수 있다를 안내하는 거지 자세한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기엔 시간이 좀 모자라서요. 이것도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뭐 나중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일모듬 국어 활동지 혹은 이건 이제 팁인데 이 제목에 날짜랑 교시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혹은 차시를 적어주거나 나중에 제가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평가지들을 쭉 펼쳐놓은 모여져 있는 곳으로 들어가면 이 제목이 보이는데요. 이 제목이 국어활동지 1, 국어활동지 2 그렇게 되어 있으면 구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들어가서 이게 뭐였는지 확인해야 돼요. 그것보다는 여기에 2020년 10월 며칠 땡땡일 몇 교시라고 적던가 아니면 국어 6학년 2학기 3단원 뭐 몇 차시 활동지 이렇게 적어주시면 나중에 확인하기가 편합니다. 저는 일단 연습용이라고 적을게요. 모두만의 생각을 적어주세요 하고 이 공유 버튼 누를 필요 없습니다. 구글 문서에 이건 진짜 최대 장점인데 자동으로 계속 저장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몇 초 전에 마지막으로 수정했습니다 돼 있죠. 이게 수정했습니다 라고 뜰 때마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지만 이대로 꺼주시면 됩니다. 이대로 꺼주시면 자동으로 저장돼 있어요. 제목 없는 문서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뭐냐? 아직 반영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바꿨던 제목이 실제로 저장은 반영이 돼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들께서 골라주셔야 될 건 이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요. 자, 학생에게 파일 권한, 보기 권한. 학생들은 이걸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상태로 주면요. 다음, 파일 수정 권한. 그러면 이 과제가 나가는 학생 모두에게 이 파일 하나가 주어져요. 똑같은 문서에 모두들 접속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선생님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공유 문서겠죠? 그러면 학생들은 모든 아이들이 이 파일로 들어와서 수정을 하게 될 겁니다. 다음 마지막으로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 이러면 이제 개인 활동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학생들한테 제가 만들어 놓은 활동지가 각각 사본으로 나가요. 각자 다른 문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뭐 1번 학생이 수정한다 한들 그게 2번 내용에 반영되진 않죠. 그래서 각자 평가를 볼 때는 학생별로 사본 제공을 주시는 게 맞고 모둠 활동을 할 때는 파일 수정 권한을 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한 모둠 활동인데 학생 파일 수정 권한 이렇게 줘버리시면 어떻게 되냐? 1모둠, 2모둠, 3모둠, 4모둠, 5모둠, 6모둠이 다 아까 만들었던 같은 활동지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1모둠이 자기 거 수정하고 있는데 2모둠에 그게 반영이 돼버리겠죠? 그래서 정말 이걸 활용해가지고 모둠 활동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모둠 이렇게 지금 파일 수정 권한 1모둠 걸 준다면 대상에서 전체 학생이 아니라 1모둠 학생들만 지정해서 10, 11, 12, 13이 1모둠 학생이다. 그러면 이 학생들만 지정해서 과제 만들기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10, 11, 12, 13번 뭐 1모둠, 뭐 2모둠, 14, 15, 16, 17 이렇게 모둠별로 다른 활동지를 받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제가 지난번에 수업 활동한 이건데요. 1조부터 5조까지 평가 활동을 줄 때 들어가 있는 파일은 똑같아요. 근데 제가 몇 명한테 할당했나요? 여기 보시면 죄송해요. 내려가 버렸네. 4명씩 할당을 했죠. 그래서 우리 반이 총 24명인데 그날 결석한 학생이 4명 있었으니까 4명씩 5조 이렇게 해서 나눠주게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공유 문서입니다. 공유 문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것도 제가 선생님들한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아마 여기에 제가 넣어놨을 텐데요.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학생들의 번호에 따라서 지금 이 커서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이 문서에는 총 4명의 학생이 접속해 있는 거예요. 접속되어 있는 건 오른쪽 위에서 보실 수 있고요. 이 4명의 학생이 각각 이 공유 문서에서 활동하고 있고, 이거 다음 시간에 10차 시에 올려놓을 영상이긴 한데 지금 아이들은 여기서 모둠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모둠 활동을 아이들한테 피드백하기 위해서 여기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공유 문서를 활용하면 궤관 순시도 용이해서 그냥 자리를 돌아다닐 필요 없이, 물론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돌아다닐 수 없겠지만 저 부분들을 다 돌아다녀 가지고 저 문서들을 돌아다녀서 평가 결과를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이 오늘 조금 길어질 텐데요. 피드백하는 방법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피드백하는 방법은 더 간단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 수학 1학기 총정리 3차 평가라고 돼 있죠. 아이들과 함께 시험 봤던 거예요. 자, 이 평가 결과는요 모두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도 나와 있죠. 여기 점수가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답을 전부 다 기록해 놓으면 제가 평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도록 1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다, 2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다, 그렇게 답을 다 입력해 놓으면, 그러면 그 객관식 문제에 한해서는, 주관식도 단답형 주관식은 됩니다. 객관식이나 단답형 주관식에 한해서는 구글에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줍니다. 채점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버튼만 클릭하면 되냐, 오른쪽 위에 성적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총정리 3차 평가 점수를 가져오시겠습니까? 하죠. 이걸 가져오면 그대로 여기에 점수가 쭈르르륵 입력이 되면서 아이들의 평가 결과가 기록이 됩니다. 구글 평가를 볼 때 진짜 되게 편했던 이유는 이건데요. 제가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업 중에 피드백을 주려고 하다 보면 시간이 진짜 부족한 게, 애들 그때그때 얼른 평가 매기고 바로 피드백을 주려면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수업을 하고 평가를 하면 제가 평가 채점하는 동안 아이들이 놀거나 혹은 내일 피드백을 줄게 해가지고 평가 채점이 끝나고 나서 내일 피드백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구글 클래스룸에서 평가를 한다면 평가 결과가 바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틀렸는지도 바로바로 나와요. 예를 들어 잠시만요. 19번 문제. 19번 학생은 평가에서 이 문제를 틀렸죠. 틀린 문제가 바로 나오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얘들아 이거 틀렸다 라고 알려줄 수도 있고요. 또 요약으로 가보시면 이거 좀 이따 들어가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요약으로 가보시면 아이들이 어떤 문제를 많이 틀렸는지도 자동으로 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전체한테 다시 피드백을 줄 수도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 친구들은 한 번 더 평가를 보게 하고 싶다. 반환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자, 100점을 못 맞은 친구는 저 평가를 한 번 더 보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클릭하고 이 아이들한테 돌려주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이들은 제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돌려주기를 하면 다시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상태로 바뀌면서 내가 선생님이 나한테 다시 풀라고 하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간단하게 여기에서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학생으로 들어가면 여기에 비공개 댓글 있죠. 이 학생한테만 보여요. 그래서 누구야 너는 몇 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어떨까? 라고 댓글을 다신 다음에 반환을 하시면 학생이 이 댓글을 확인하고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또한 여기 들어가는 방법 제가 이제 알려드릴 건데 제가 제 교실에 올린 제 구글 클래스룸 교실에 올린 건 모두 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 그래서 내 드라이브에 내 드라이브에서 아까 3차 평가였죠. 그래서 3차 평가지 이름을 치시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평가지에 들어가면 학생들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응답에 대해서 평균 점수 아이들이 어떻게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문제에서 틀렸는지 그리고 개별 보기도 가능합니다. 해서 몇 번 학생이 이거 20번 학생이죠. 20번 학생이 몇 점을 맞았는지 그리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19번 학생으로 가볼게요. 19번 학생의 틀린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에도 개별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걸 설명 안 드렸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평가에 이런 피드백을 어떻게 할지 설정을 해 놓으실 때는 평가지를 만들 때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간단한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하면 학생은 한 번만 시험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학생들이 여러 번 시험을 봐버리면 아까 봤던 그 자동으로 점수 채점하는 게 풀려요. 그러니까 구글 클래스룸에서 20번이 여러 번 채점 보면 그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입력해라 그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평가를 한 번에 쭉 봐버리고 싶다. 그리고 평가 결과를 한 번에 보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응답 횟수를 1회로 제한을 클릭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학생들이 수정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제출 후 수정이 가능으로 누르시면 돼요. 그럼 학생들은 두 번째 평가 문제를 고치고 싶어서 들어올 때는요. 제출 후 수정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떠요. 그러면 제출 후 수정하시겠습니까? 들어가면 내가 첫 번째로 냈던 정답들에 대해서 몇 번 문제의 답을 수정해가지고 다시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렇게 체크하시고 하면 아이들한테 피드백 주고 아이들이 피드백에 따라서 다시 반환받고 수정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리고 여기 응답자가 볼 수 있는 항목에서 또 틀린 문제와 점수를 알려주시면 아이들이 자기가 틀린 문제를 찾아가지고 풀 수 있는데 처음은 아마 이 정답까지 체크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자기가 틀린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알아버려요. 근데 알면 안 되잖아요. 다시 풀 기회를 주는 거지 저희가 정답을 알려주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체크를 푸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구글 클래스룸 활용의 기초 전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차시 영상은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 있잖아요. 그것들을 활용한 수업을 하나 올려드릴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수업이고요. 공개 수업용으로 제가 지난번에 촬영했던 거라 진짜 열심히 녹화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것을 보고 온라인 수업이 굉장히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마지막으로 구글 클래스룸의 최대 장점은 연동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무한히 많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웹 플래시 게임부터 시작해가지고 인터넷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모든 활동들이 가능해요. 또 구글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어플들, 또 구글에서 연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교육용 어플리케이션들, 이것들이 클래스룸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 오프라인, 그러니까 등교 수업에서도 수업 경력이 쌓일수록 처음에는 저랑 뭐 신규 교사들 여럿이 되게 비슷한 수업을 진행한다면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다양하니까 수업이 엄청 다양하게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도 점점 더 많은 모습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흥초등학교 이창환이었습니다.